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이벤트 당첨자 사칭 사기범 검거 영상 이후로 처음입니다. 그동안 바쁘기도 했고 사실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당장 이거 키보드 보러 왔는데 잡설 오늘 모두 다 배제하고 바로 키보드부터 만들러 가봅시다. 오늘 만들 키보드는 크죠? 지금까지 수많은 캐링 케이스를 봐왔는데 이만큼이나 큰 애는 처음 봤어. 근데 뭐 다들 썸네일 보고 제목 보고 들어오셨으니까 여기에 그렇게 큰 키보드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녀석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만들러 가보시죠. 거대하다. 거대해 진짜. 엄청 크네 진짜. 이거는 PCB와 플레이트 박스. 손목 받침대 귀엽네요. 듀오. 이거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 듀오. 예쁘다. 예뻐. 좀 더 귀여우려고 레트로한 색상을 골랐어요. 예뻐. 예쁘지 않습니까? 앞쪽은 뭔가 보들보들 동글동글 예쁜데 뒷모습은 약간 사이버티크.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수신기죠. 이것도 디자인 참 좋은 것 같아요. 노브도 달려있고 이 기판이 드러나게 만든 이 디자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귀엽다 이거. 디퓨저, 가스켓, 범퍼, 케이블과 각종 공구들, 그리고 중요한 전용 케이블. 아마도 충전에 사용되겠죠. 수신기랑 붙어서. PCB랑 플레이트. 짧아. 플레이트 2개. 플레이트는 FR4고요. 귀엽다 진짜.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왜 붙지? 생각했는데 이 마그네틱 커넥터 때문에 서로 마그네틱 커넥터 붙어서 딱 접히네. 재밌네요 이거. 보강판은 딱 봐도 FR4. 보통 캡스랑 밑에 있는 온오프 스위치가 오른쪽 여기에 있네요. 기판과 폼 이쪽인가? 뭔가 되게 복잡하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구성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나 된다고? 어떻게? 하나, 둘, 셋. 이쪽이구나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맞네. 이렇게 스테빌라이저까지. 그리고 이거 손목 받침대. 예. 이것도 뭐야. 예뻐. 신기하게 생겼네요. 질감 좋습니다. 뭐 몸에 땀이 난다고 해서 이게 끈적끈적해질 것 같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네. 그리고 얘를 덮으면 이렇게 각도를 조절을 하네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기능을 가지고 있네. 이거 좀 머리 잘 쓴 것 같아요. 설계 잘했다. 자, 이렇게가 전체 구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보기 전에 뜯어봐야지. 이야, 예쁩니다. 까칠까칠하고요. 너무 예쁘잖아. 진짜 소유욕을 자극하는 그런 디자인. 이렇게. 요게 경첩 구조네요. 그래서 이렇게 들면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요 정도의 차이가 있네. 진짜 신경 많이 썼다는 티가 나. 빨리 만들어서 쳐보고 싶어. 수신기를 연결해 봅시다. 여기 모드 왼쪽 오른쪽 파워. 이건 배터리 잔량인 것 같고, 윈도우, 맥 표시가 다 돼요. 디자인도 좋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만들기도 전에. 자, 이 충전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왼쪽이 배터리가 좀 없네요. 빌드를 하면서 충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테빌라이저부터 준비를 해봅시다. 제가 지금 손이 많이 까맣죠? 저는 밖에서 하는 일이 본업인데 최근에 더운 나라를 몇 군데 갔다 왔더니 그냥 홀랑 타버렸어요. 근데 내일 모레 또 더운 나라를 2군데 연달아 갔다 와야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보면 뭐 해외로 되게 유유자적 다니는 줄 알지만
그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일은 거의 3D에 가깝습니다. 맨날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고 당기느라고 손이 이렇게 까매졌어. 선크림 발라도 소용없더라고요.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그나저나 되게 오랜만에 빌드를 하네요. 사실 그 사이에 바쁘기도 했어요. 뭐 일이 많아서 바쁘다기보다는 저번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은 별로 없어. 돈 되는 일이.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경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를 진짜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어요. 주변에 문 닫는 데 엄청 많더라고요. 아무튼 다들 어려운 시기에 힘내시고 언젠가는 또 신나는 날이 오겠죠. 다들 기운 냅시다. 자, 항상 그렇듯 제가 또 스텝을 만들 때 헛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심심하니까 오늘도 이제 헛소리를 좀 이어나가 보자면,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 그 사칭 사기범 뭐야 비디지 없어? 큰일 났네. 아, 나 이게 뭔 일이야. 아, 진짜 비디지가 없어요. 난 있는 줄 알았네. 큰일 났네 이거. 사칭 사기범 얘기하다 말고 갑자기 비상이 걸렸어. 당장 주말이라 이걸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아, 여기도 비디지가... 아, 여기 좀 남은 게 있네. 이야, 다행이다. 자, 비디지가 어쨌든 있으니까 사칭 사기범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결국 그 뒤로 답은 안 왔습니다. 아무 반응도 없어요. 더 이상 반박할 수도 없지 사실. 뭐 지가 범인인데 어떡할 거야. 누가 봐도 범인인데. 참 그걸 보고 참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날 수도 있지. 간단하게 몇 자 해가지고 남의 걸 탐해서 자기 걸로 만들 욕심이 날 수도 있지. 그런데 솔직히 제가 그런 짓을 하다 걸렸어. 누군가 찾아왔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사과를 했어야 되지 않나. 밝히고 그냥 아유 그래 욕심 좀 났다, 미안하다, 혼란을 줘서, 그냥 그러면 사실 끝날 일 아니야. 그 왜 그런 최악의 선택을 했을까요? 난 그게 아직도 의문이야. 지능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한데 아휴, 안타깝다. 안타까웠어요. 이거는 구조상 여기 하부에 들어가는 거겠죠?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되겠고. 어? 잠깐만. 요 자리가 뭔가 했더니 LED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오울랩 스프링을 만들 때 되게 아쉬웠던 부분이 있어. 그게 바로 키보드를 완성했을 때 요 자리였어요. 꺾이는 부분이 벌어져, 키캡이. 이따가 만들면서 다시 설명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아래가 보이는 게, 바닥이 보이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 근데 이게 구조상 어쩔 수가 없는데, 이 듀오는 이 공간을, 이 남는 공간을 LED로 처리를 했네요. 오, 꽤 스마트한 선택인 것 같아. 아무튼 이건 완성되면 어떤 느낌인지 되게 궁금하네요. 나 왜 헤매니? 뭐 하는 거야? 뭐야? 이거잖아 이거. 그치? 아하, 빼먹은 게 있어. 에이 멍청이. 이걸 뜯어줘야지. 깜빡했어요. 이걸 안 뜯으면 먹먹한 소리가 납니다. 됐습니다. 하우징에 넣고 꽂을까? 그냥 스위치까지 다 넣읍시다. 자, 스위치를 꽂아봅시다. 자, 이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킷에 스위치를 꽂을 때 약간 요 뒤에 접점을 잡고 스위치를 꽂는 방법이고, 힘을 어떻게 가했을 때 어떤 문제가 터질 수 있겠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낮은 확률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됐다. 분체에 넣어보죠. 잠깐 빼고. 자, 봅시다. 오, 딸깍 붙어버렸어. 자, 그러면 일단은 테스트를 먼저 해봅시다. 무선으로 연결돼 있고, 다 잘 돼요. 웬일로? 자, 이제 키캡만 꽂으면 끝나겠네요. 키캡 꽂으러 가봅시다. 두둥. 귀엽지 않습니까? FBB
픽셀입니다. 아 귀여워. 아 근데 이게 아이고 에리스라 이 상단 배열 색깔을 쓸 수가 없는 게 좀 단점이네요. 얘는 포인트가 상단인데 펑션열 키게 꽂다가 가끔 왜 B가 두 개지? 라고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키보드들 때문입니다. 여기 B가 두 개 있거든. 완성! 자 완성이 되었는데 나 완성하고 나서 얘들을 발견했어. 이거 어떡하지? 나 미치겠다 진짜. 다시 뜯어야 됩니다. 아 어쩐지 뭔가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 LED 디퓨저고 뭐고 다 빠져 있어 지금. 아 나 뭐 하는 거니 진짜. 네 다시 뜯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뭘 빠뜨렸는지 한번 조곤조곤 따져봅시다. 우선 홈떡 가스켓인데 가스켓 다 빼먹었죠? 대단해요. 자 구조를 보니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스켓이 또 종류가 달라요. 자 가스켓이 이렇게 다릅니다. 종류가 두꺼운 애들이 있고 얇은 애들이 있죠. 당연히 얇은 애들이 더 플렉서블한 타이핑을 제공하겠죠. 근데 나는 좀 탄탄하게 가고 싶어 이번엔. 그러면 두꺼운 아이로. 자 이게 맞는지 확인해 보려면 꽂아보면 되겠죠. 네 딱 맞습니다. 진짜 됐습니다. 아니잖아. 뭘 진짜 돼. 진짜 되기는. 나 진짜 왜 이러지? 왜 이러죠? 정말로 디퓨저들 다 빼먹었잖아. 그러면 결국 키캡을 다 뽑아야죠 또. 자, 제가 굳이 멍청한 빌드를 여과 없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같이 빌드가 늘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실수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동질감도 좀 느껴.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고 교훈을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차하지만 뭐 그렇게라도 핑계를 대야지. 그리고 설마 이게 제가 봤더니 얘는 기판 안에서 들어가는 구조예요. 지금 다 분해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내게 왜 이런 시련을 하기 싫다 진짜. 키보드는 겁나 마음에 드는데 내가 겁나 멍청해서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일단은 멈춤. 다시 제대로 꽂으면서 돌아오겠습니다.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딛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빼먹었던 게 가스켓, 그 다음에 이 디퓨저들. 이 디퓨저는 가스켓이랑 디퓨저는 사실 그냥 이 완성된 상태에서 꽂으면 돼요. 하지만 이 디퓨저는 이 기판과 사이로 들어갑니다. 뜯어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다 뜯었고 다시 꽂을 거예요. 신난다. 너무 신난다. 드디어 진짜 레알 정말 완성입니다. 근데 너무 좋잖아 진짜 진심으로. 금방까지 막 채기 올라오던 게 다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진짜 솔직히 진심으로 좋아. 다 좋은데 예전에 제가 겪었던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쉬프트와 물음표 사이에 커서가 들어있어요. 저는 우쉬프트를 주로 쓰는데 쉬프트를 누른다 그러면 자꾸 커서 키 위를 눌러. 적응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는 좋아.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대장부 포지션. 그리고 뭐 게임할 때는 이 트랙패드 대신 마우스 같은 거 놓고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무튼 굉장히 재밌고 활용도도 높고 연구해볼 가치가 좀 많은 녀석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타이핑 테스트 해보러 가보시죠. 고! 역시나 스테빌은 약간 띄웠을 때랑 안 띄웠을 때랑 사운드 프로파일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좀
통을 울리는 소리가 덜 나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띄워놨을 때? 이건 제 착각일 수도 있고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타이핑 해보도록 하죠. 느낌 있어. 좋아. 재밌어. 끝. 자, QK 듀오 에리스, 어고노믹 에리스. 분할이 되어 있는 키보드들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해요. QK에서 만들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역시나 QK잖아. 믿고 질러도 된다. 일단은 무선이고, 물론 저 재밌는 모양의 수신기가 있지만, 그리고 뭐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좀 보이긴 해요. 이런 중간에 디퓨저라든가 뭐 이런 각도 조절 시스템이라든가. 타건감 사용감은 기존에 우리가 썼던 QK의 홈떡 키보드 느낌 그대로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에 따라서 이런 배열이 아예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는데, 게이머라면 혹은 PC를 장시간 써야 되는데 자기 자세에 맞게 자유롭게 키보드를 배치할 수 있는 이 배열은 분명히 가치가 있고 매력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단점을 꽂으라면, 몇몇 키보드들에서 이 우시프트 적응을 못해서 포기한 키보드가 몇 개 있었어요. 근데 저 이 키보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적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 안 되면 위쪽 커서를 쉬프트로 바꿔버리는 거야. 디자인도 그렇고 사용감도 그렇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키보드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느낌 있어. 좋아. 재밌어.